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나 요즘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리프팅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이 리프팅 중에서 울세라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피부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울세라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전문의들이 권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그 다음에 효과적인 리프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리프팅이라는 거는 칼을 댔죠. 얼굴에 칼을 대가지고 당기는 수술이었는데, 부작용을 차지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공포심도 좀 있을 수 있는 치료고, 그래서 치료라는 거는 쉬운 치료부터 어려운 데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칼을 대는 거는 옳지 않고, 이제는 레이저나 아니면 비침습섭이라고 그러죠. 피를 보지 않는 리프팅에서 피를 보는 리프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실도 많이 하는데, 실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울세라나 써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침습성이죠. 우리가 바늘을 뚫어 가지고 당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피를 보지 않고 살을 뚫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리프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 항노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면 그 치료가 상당히 우수한 치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울세라와 써머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고 공포심도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심하게 피를 보거나 심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울세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세라는 요즘 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죠. 이제 과거에 리프팅이라는 거는 40대, 50대, 60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20대도 하고 30대도 많이 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중년 여성이나 남성에 비해서는 좀 케이스가 적겠지만 나름대로의 이유는 충분히 있고 적응증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리프팅이 언제나 노화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 얼굴의 모양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좀 처져 있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생각보다 좀 일찍 생기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울세라 리프팅의 적응증이 되겠는데, 보면 젊으신 20, 30대 환자분들은 좀 선천적으로 모양이 약간 처져 있는 모양, 팔자가 좀 있든지 아니면 여기 불독살이라고 그러죠. 여기 울퉁불퉁한 살이 20, 30대에도 상당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는 이제 노화와 연관이 된 거겠죠. 예, 노화와 연관이 돼가지고 늘어진 거를 원상복귀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으신 분과 그 다음에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공히 울세라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슈링크 얘기 많이 듣죠. 슈링크, 저희 병원에 이제 슈링크와 울세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초음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리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항노화 치료를 하는 면은 같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 환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울세라와 슈링크는 완전히 다른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강도가 좀 차이가 있고 논문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좀 많이 있다 없다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울세라가 이제 오리지널로 외국에서 발명이 되었고, 슈링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뒤에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두 효과가 똑같다라는 논문은 없고, 울세라가 좀 더 진피의 흉터를 만들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진피의 자극이 훨씬 더 좀 세다, 깊다, 이런 논문들이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논문에는 슈링크를 서너 번 하는 게 울세라 한 번 하는 거와 같다, 이런 논문도 좀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둘 다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이지만 울세라가 조금 더 센 치료,
약간은 더 리프팅이 잘 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슈링크도 횟수를 거듭하면 울세라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샷수는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크기, 그 다음에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요, 평균적으로 보면 500샷 정도를 많이 합니다. 500샷 정도를 하게 되면, 물론 이게 500샷보다 좀 더 적게 하셔도 되는 분도 있고 약간 더 하셔야 되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500샷 정도면 우리가 이제 항노화 치료, 팔자라든지 아니면 턱 라인, 그 다음에 눈, 이마를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작으신 여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500샷이 다 필요는 없고요, 300샷 정도도 충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샷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얼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병변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샷수는 변할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500샷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별로 좀 팁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울세라는 부위보다는 일단은 깊이 들어가느냐 낮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팁이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근막까지 들어가서 근막을 당기는 그런 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피까지만 들어가는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가는 좀 특수한 부위가 되겠거든요. 눈가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그 다음 리프팅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즘은 울세라가 눈가를 중심으로 하는 팁이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낮게 들어가고 파워도 좀 낮게 해가지고 눈가에 좀 특별히 잘 듣는 그런 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울세라는 아주 큰 부위의 리프팅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과 턱 라인이 많이 좋아졌지만, 눈가의 미세한 주름을 없애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눈가 팁이 나와 가지고 눈가에 있는 미세한 주름도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통증이 또 문제가 되죠. 통증이 이게 오셔가지고 이제 수면 마취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수면 마취를 해도 됩니다. 뭐 못할 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울세라가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파워가 세가지고요, 일반적인 연고 마취를 한다면 그 통증이 참을 수 있는 통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치료한 기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계를 굉장히 하이 파워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기계가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센 파워로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요거를 한 1, 20년 동안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환자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파워를 좀 낮춰도 아주 큰 파워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큰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파워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파워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파워로 울세라를 하면 되기 때문에 통증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통증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반드시 수면 마취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 진통제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른 연골을 좀 오래 할 수도 있는 거고, 파워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는 반드시 수면 마취가 필요한 건 아니다. 간혹 어떤 환자분들은 수면 마취를 해야지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면 마취를 뭐 해가지고 몸에 좋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언제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 대신에 여러 가지 방법, 통증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파워를 약간 줄여가지고 샷수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 아주 센 파워, 굉장히 높은 통증이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은 이젠 그걸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울세라를 받게 되는데, 저도 받는데요, 이 파워가 이제 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밑에 두 번째를 이용하게 됐고, 보통 여자분들은
그 위에 두 번째를 하면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가장 센 파워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 두 번째 파워를 이용한다면 수면 마취하지 않고 연고 마취하고 그 다음에 진통제 드시고 하면 웬만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 더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바람을 쐬주는 게 있거든요. 냉각을 피부에 해가지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세라 하기 전에 이게 하나도 안 아프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깜짝 놀라겠지만, 피부에 바르는 연고 마취하고 약을 드시고 조금 참겠다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반드시 울세라를 하는 날 다른 치료를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야 된다든지 휴가가 요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치료를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울세라는 그 피부에 잡티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주름을 일시적으로 펴주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잡티가 있다면 맥스G라든지 프랙셔널 레이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보톡스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치료들을 마취만 잘 된다면 같이 치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울세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술의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힘의 벡터를 이용하는 시술입니다. 벡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벡터가 작용하는 힘이 가장 최적으로 되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울세라의 팁을 댈 때 리프팅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 가끔은 치료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조그만 물집이 생기든지 멍이 생기든지 그 다음에 턱이 아픈 게 한 일주일 정도 간다든지 이렇게 작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처치는 역시 많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울세라는 어떻게 보면 피부과 전문의들이 아주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프팅을 하는 아주 베이직한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치료에서 울세라를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고, 저도 이제 피부과를 한 20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쌓여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닙니까? 저와 같이 이제 나이를 같이 들어왔는데,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울세라를 자주 권하진 않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벌은 조금 더 빨라도 상관없겠지만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 울세라를 보약 먹듯이 해 나간다면 아주 단기간 동안에 처져 있는 피부가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덜 늙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울세라가 옛날에는 주름에 관해서만 생각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항노화 치료에 너무나 중요한 치료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단순히 처져 있는 걸 올리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덜 늙게 하는 치료로서의 울세라도 이제는 고려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